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시가 있는 클래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1992년 시와 비평 신인상을 받은 뒤 2002년 구상 소태문학상, 2018년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을 했고요. 시집에는 신검당 살구꽃, 인연 밖에서 보다, 마음이 마음에게, 산수요 노란 숲길을 가다, 서버린 꽃들이 가득했던 적이 있다, 버리지 않아도 소유한 것들은 절로 떠난다, 사람이 사람에게로 가 서면 등을 간행한 최명숙 시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최명숙 시인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치자꽃 피는 옛 역에서. 최명숙. 안개비 오는 옛 역에는 기차가 서지 않았지만 흰 치자꽃이 무더기로 피었다. 낯익은 이가 아직 잊지 못한 그리움을 캠퍼스에 담고 있었으며, 비에 젖은 치자꽃 향기가 가서 앉았다. 홀로 역을 지키는 늙은 역장은 더 이상 열차는 오지 않는다고 멈춤의 수신호를 하고, 강물도 철길 따라 흘러가다 안개에 묻힌 채 섰다. 기차를 기다리는 이는 없어도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고, 기억의 저편에서 찾아오는 이에게 이별이 기다리지는 않았다. 네, 최명숙 시인의 치자꽃 피는 옛 역에서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치자꽃 피는 옛 역에서를 쓰신 우리 최명숙 시인을 소개하는 데 도움을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맹문재 시인을 모셨는데요. 맹문재 시인은 현재 장애와 문학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안양대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 맹문재 시인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감복지 라디오에서 서성년 시인, 고명숙 시인에 이어서 최명숙 시인의 시를 소개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좋은 시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한 편의 시를 읽어봤는데요. 취자꽃 피는 옛 역에서라는 시인데요. 이 시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치자꽃 피는 옛 역에서는 최명숙 시인의 시집 신검당 살구꽃에 수록된 작품이에요. 이번 시인의 시집들을 읽어보니 참으로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품들의 표현력이 아주 뛰어나고 또 작품의 내용이 휴머니즘을 구체적으로 추구하고 있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의 작품은 그와 같은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저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물론 제가 시를 읽을 때도 너무나 아름다운 시다라고 하면서 읽었는데, 특히나 뭐 비에 젖은 치자꽃 향기가 가서 앉았다, 이렇게 뭐 치자꽃 향기가 뭐 이렇게 날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가서 앉았다라는 표현이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혹시 옛 역에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요? 뭐 최근에 다녀온 것은 없지만 옛 역에 대한 추억은 많습니다. 뭐 친구들과도 있었고 또 뭐 연인과의 추억도 좀 있었습니다. 네. 네. 흔히 우리가 옛 역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승객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퇴색하고 또 남루한 것이죠.
따라서 이 역에서는 향기도 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명숙 시인은 비에 젖은 치잣꽃 향기가 가서 앉았다라고 할 정도로 옛 역의 시간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네요. 그만큼 시인은 지나간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보이네요. 네. 그리고 또 작품의 3년에 보면은요. 홀로 역을 지키는 늙은 역장은 더 이상 열차는 오지 않는다고 멈춤의 수신호를 하고 강물도 철길 따라서 흘러간다라는 구절이 되게 선명하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강물도 철길 따라 흘러가다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서 더 한층 그렇게 느껴집니다. 좋은 시인은 깊은 세계 인식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되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멋진 시를 쓰신 우리 최명숙 시인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서출판 소떼에서는 장애인 중에서도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누구 시리즈라는 도서를 간행하고 있는데요. 최명숙 시인은 23번째로 선정되어서 구도 시인 최명숙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이 도서에 실린 내용을 발췌해서 최명숙 시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최명숙 시인은 1962년 강원도 춘천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구삭동이로 태어났습니다. 5남매의 맏이었어요. 1960년대 초 시골에서는 산부인과 병원이 드문 시절이었기 때문에 최명숙 시인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태어났는데 출산 과정에서 뇌가 손상되어 안타깝게도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돌이 지나도 목을 잘 가누지 못하고 팔,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죠. 최명숙 아이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에 나무 울타리를 잡고 다리 힘을 키우고 걸음의 균형을 갖는 등 스스로 운동을 해서 극복해서 다행히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1시간도 넘는 시골길을 걸어서 학교에 다녔는데요. 어머님의 남모르는 보살핌도 컸었죠. 네. 우리 최명숙 시인의 어머님이 그 최명숙 시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최명숙 시인이 그러면은 초등학교 졸업을 서울의 학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명숙 시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서울에서의 학교 생활은 많이 힘들었죠. 시골에서는 20명밖에 안 되어서 모두 이해하고 친한 사이였지만 서울에는 한 반에 80명이나 되는 데다가 18반까지 편성되어 있을 정도로 거대해서 모든 것이 낯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뇌성마비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된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 잘 봐달라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어머니는 아이의 독립심을 키워주셨고 자식을 믿은 것이죠. 최명숙 시인은 어머니의 믿음을 가슴으로 새기고 공부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장애로 일어나는 슬프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갈등하고 좌절했지만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 최명숙 시인의 어머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네요. 어 그러면 최명숙 시인은 어떻게 시인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명숙 씨는 그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가정 형편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대신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체적 장애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높은 벽인가를 실감하는 아픈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러다가 청우회 또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인연이 닿아서 그곳의 일원이 되어서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한글과 공부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서 공부를 했고 시맥이라는 동인을 만들어서 동인지도 발간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월간으로 간행되는 문예지 시와 비평의 시조 부문 신인상에 산 위에서 왜 내 편으로 수상하면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최명숙 시인이 시집을 여러 권 출간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이 최명숙 시인은 등단한 뒤에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또 소떼문학 등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권의 시집을 간행했습니다. 제가 그 시집 출간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1993년에 개인 시집 당신을 사랑함으로 하여를 내셨고요. 그 다음에 2001년에 버리지 않아도 소유한 것들은 절로 떠난다. 또 2005년에 저버린 꽃들이 가득했던 적이 있다. 2011년에 산수유 노란 숲길을 가다. 2014년에 따뜻한 손을 잡았네. 2018년 마음이 마음에게 2년 밖에서 보다. 2022년 심검당 살구꽃. 2023년 사람이 사람에게로 가 서면 등을 간행했습니다. 많은 시집을 간행했는데 그만큼 시쓰기에 성실했음을 알 수 있죠. 네, 정말 많은 시집을 내셨네요. 네, 최명숙 시인은 현재 그럼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최명숙 시인은 한국내성마비복지회에서 좀 전에 제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 그곳에서 활동하다가 홍보 담당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최명숙 시인이 담당한 주된 업무는 뇌성마비 복지 소식지 발간하는 것, 또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 자료실 운영하는 것, 또 기관 주소록 관리 등이었습니다. 홍보를 담당하다 보니까 사업마다 참여해서 상황을 파악해야 되었고, 또 기자들과 소통해야 되었는데, 장애인이라서 말이 어눌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도 부단하게 노력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해나갔습니다. 최명숙 시인은 백종환 대표가 운영하는 에이블 뉴스가 있는데요. 이 에이블 뉴스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최명숙 시인은 이러한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부터 매년 뇌성마비 시인들의 신앙송의 개최, 보리수 아래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신앙생활, 또 사회재활, 또 문화예술 활동 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출판 도반의 편집 주간을 맡아서 여러 권의 도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 등에도 참여했고 시인의 그 시야를 넓혀서 아시아 시인들과 연대해서 공동 시집도 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명숙 시인 정말 의지가 강하신 분이고 정말 훌륭하고 활동적으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최명숙 시인의 시를 한 편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인의 자서전이 배인 작품을 한 편 소개해 볼게요. 오후 산책.
최명숙. 10살에 서울로 이사온 우리 집 대문 밖은 판잣집 다닥다닥했던 뚝방이었다. 나이를 들어 다시 돌아와 보는 뚝방길에는 벚꽃이 오리쯤 피었다. 연탄 공장 먼지가 까막 눈처럼 내리던 동네는 진작에 없어지고 거기 살던 아이들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듣지는 못했다. 빛이 환해 오후 산책을 나섰을 때 이거 누구고? 너 바보 맞지? 맞구나 맞아. 하고 반색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국민학교 친구 둘이 웃고 섰다. 뚝방에 살다 동네를 떠나지 않았다는 아이들. 우리 집 담장에 익지도 않은 포도를 따서 도망간 아이와 책가방을 들어준 아이였다. 우리들의 산책은 즐거웠다. 꽃 필 때 햇살 같은 친구, 꽃 질 때 바람 같은 친구. 오후 산책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봄날 하루였다. 네, 선생님 신앙송을 들으니까 우리 최명숙 시인과 또 초등학교 동창들이잖아요. 그분들과의 즐거운 만남이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작품에서 우리 집 담장에 익지도 않은 포도를 따서 도망간 아이와 책가방을 들어준 아이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장애인 시인이 낯선 서울 생활에서 겪었던 고통과 받았던 도움이 모두 보이는 작품이네요.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초등학교 친구 2명을 만난 일이 참으로 행운이죠. 그래서 꽃 필 때 햇살 같은 친구, 꽃 질 때 바람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된 시인은 오후 산책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봄날 하루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장애인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성숙하게 이겨낸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작품이에요. 우리 최명숙 시인을 도와준 진짜 고마운 친구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최명숙 시인이 있기까지 또 그런 고마운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명숙 시인은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최명숙 시인이 은혜를 입은 분들 중에서 한승희라는 고등학교 때의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졸업 후에도 인연이 이어져 두 분은 2인 작품집도 간행했습니다. 2013년 목련꽃 환한 계단에서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수필과 시를 실은 작품집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최명숙 시인의 시를 한 편도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보고 싶은 작품은 최명숙 시인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보인 작품이에요. 귀가. 최명숙. 해 뜨기 전부터 박스를 주워 팔고 시장 입구에 쪼그리고 앉은 노인은 종일토록
머리와 어깨에 내려앉은 먼지를 턴다. 허리 펴는 노인의 가방에 붕어빵 아저씨는 갓 구워낸 붕어빵 한 봉지와 귤 서너 개를 함께 담아준다. 그리고 노인이 손에 꼭 쥔 1,000원짜리를 받으며 오늘은 손주가 안 보이네요. 어르신, 내일도 건강하게 배워요. 하고 인사를 한다. 세상이 시끄러우이 병 안 걸리게 조심해야 쓰겠네. 내일 봄새 굽은 등허리에 얹었던 한 손을 들어올려 답을 하며 돌아서는 노인 앞에는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저 멀리서 노인을 부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할아버지. 네, 최명숙 시인의 기거하라는 시였습니다. 그 박수를 주워 파는 노인과 붕어빵을 파는 아저씨의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네요. 작품에는 박스를 주워 파는 일로 손자를 키우며 삶을 영위하는 노인이 등장하죠. 노인은 하루 종일 한 일을 마치고 시장 입구에 쪼그려 앉아 몸에 붙은 먼지를 털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 허리를 펴고 일어섰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붕어빵을 구워 파는 아저씨가 갓 구워낸 붕어빵 한 봉지와 귤 서너 개를 함께 담아주네요. 인정이 넘치는 장면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점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우리 도시인들에게 많은 반성을 하게 하는 작품이네요. 네.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러한 휴머니즘의 시를 최명숙이라는 장애인 시인이 썼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죠. 자신의 몸을 돌보기도 벅찬데 그것을 뛰어넘어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연대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기에 감동입니다. 최명숙 시인께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좋은 시 많이 쓰시기를 응원해요. 네. 자, 선생님 오늘 너무나 좋은 시를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시가 있는 클래식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한 곡도 선곡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곡을 좀 선곡을 해 주실까요? 네, 제가 최명숙 시인을 위해 어떤 클래식을 추천해 드릴까 생각하다가 모리스 라벨이 작곡한 왼손을 위한 협주곡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인의 작품 중에 왼손을 위한 협주곡이 있어요. 이 작품 3년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홀로 던져진 세상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무 판자에 피아노 건반을 그린 왼손의 피아니스트 파울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들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파울 비트켄슈타인이라는 분은 철학자 루트비 비트켄슈타인의 형으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피아니스트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 중 오른팔을 잃어 왼손으로만 연주했다고 하네요. 왼손으로 하는 그의 연주를 위해서 모레스 라벨이 작곡한 곡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모리스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준비를 하고요. 네, 그럼 최명숙 시인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제가 낭송을 해 보겠습니다.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최명숙. 지평선을 향해 걸어갔다. 티끌없는 섬도를 쓰는 대나무 그림자를 지나 호수에도 뜨고 하늘에도 뜬 달을 따라서 이어지고 이어진 길을 걸었다. 산그늘 푸른 숲의 풍경 앞에서 세상에 홀로 던져진 나를 보기도 했다. 가다 보면 사막이나 설산이 있었고 어두운 황야에서 길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날아가는 새에게 묻지 않듯 가는 목적을 묻지는 말라 했다. 홀로 던져진 세상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무 판자에 피아노 건반을 그린 왼손의 피아니스트 파울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들었다. 순서를 정할 수 없는 역경계와 순경계를 안고 지고 가는 길 위에서 나의 시가 쓰여질 때까지 한 손의 협주곡은 끝나지 않았다. 최명숙 시인의 왼손을 위한 협주곡을 읽어드렸습니다. 공급묵지 라디오 시가 있는 클래식, 오늘은 1992년 시와 비평 신인상을 받은 뒤 2002년 구상 소떼문학상, 2018년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을 하셨고, 또 시집에는 신검당 살구꽃, 2년 밖에서 보다, 마음이 마음에게, 산수의 노란 숲길을 가다, 저버린 꽃들이 가득했던 적이 있다. 버리지 않아도 소유한 것들은 절로 떠난다. 사람이 사람에게로 가면 등을 간행한 최명숙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최명숙 시인을 소개해 주신 우리 맹문재 시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최명숙 시인의 시를 만나봤습니다. 내성마비라는 신체적 제약을 딛고 30년 넘게 맑고 담담한 시어들로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분인데요. 오늘 최명숙 시인의 시를 소개해 주신 우리 맹문재 시인이 선곡해 주신 곡이죠. 모리스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이었습니다. 특히 최명숙 시인의 시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시를 읽고 나서 들어서인지 더더욱 이 곡이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